안녕하세요. 경제바게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500을 넘어가면서 다시 주식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회사에서, 이번엔 다르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 말을 들으면 나도 코스피에 투자해야 하나? 내 손가락은 이미 증권 앱을 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저는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그래봐야 한국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 주식이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2021년 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 나 2천만 원 날렸어. 그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모은 돈, 카카오가 오른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재무제표까지 공부하면서 투자했습니다. 15만 원대에 샀는데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가 산 다음 날 대주주들은 블록딜로 물량을 털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으로 확인했죠. 카카오 최대주주 대규모 지분 매가. 그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산 걸 알고 판 것 같아. 아니, 그들은 당신이 산 걸 몰랐습니다. 그냥 당신 같은 사람이 살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배신입니다. 2020년 코로나 장세, 제 후배는 유명 애널리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이었죠. 그 애널리스트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채널에서 추천한 바이오 종목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엔 진짜 기술력 있는 회사라며 확신했죠. 공모가 9만 원, 상장 첫날 13만 원, 일주일 뒤 18만 원. 그는 계속 샀습니다. 장 마감 후 갑자기 공시 하나가 떴습니다. 최대 주주 및 주요 임원집은 대량 매도 블록딜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5% 폭락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7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후배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당한 거 맞죠? 맞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대주주와 결탁한 전문가들이 싼 값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합니다. 둘째, 유튜브나 텔레그램 같은 채널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온갖 장밋빛 호재를 퍼뜨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웁니다. 이걸 펌핑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며 달려들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그들에게 전부 떠넘기고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덤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전문가 구조의 배신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적정 주가 15만 원. 당신은 그 리포트를 믿고 삽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그래프와 표가 있습니다. BCF 모델, PER 밸류에이션, 산업 전망,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그 리포트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는 누구를 위해 일할까요? 당신일까요? 아닙니다. 그 회사의 주관사입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품을 사는 소비자입니다. IPO를 주관하고 CB를 인수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치과 의사가 사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당신에게 사탕 많이 드세요 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야 충치가 생기고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치과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의대를 나왔고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습니다. 전문가가 그러는데 맞겠지. 그들의 목표가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고객, 상장사와 기관 투자자를 위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지수 착시의 함정입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보기엔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박스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박스 안에 갇힌 코스피. 지난 20년 동안 코스피는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2000 정도였고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주간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20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못한 시장.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학급에서 반장 혼자 100점 맞았다고 반평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입니다. 당신이 투자한 중소형주, 테마주들은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 오히려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셋째,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에게 황금알을 나눠줍니다. 배당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왜냐하면 주주가 주인이니까요. 애플은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을 꾸준히 늘립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주가 주인이니까요. CEO는 고용된 경영인입니다. 주주가 만족하지 않으면 교체됩니다. 이사회가 견제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고용됩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황금알을 다시 거의 뱃속에 넣습니다. 계열사 출자로, 순환 출자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심지어 물적 분할까지 합니다.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의 엄청난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하며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LG화학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회사는 가장 핵심이었던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2022년에 단독으로 상장시켜버렸습니다.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것인데 이제 전혀 상관없는 화학기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핵심 성장 동력을 통째로 빼앗겼고 대주주 이관은 신규 상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당신은 거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위를 구경만 하는 관람객이었던 겁니다.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소액주주 권리는 약하며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를 선호합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호구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문제입니다. 코스피가 4,500으로 올랐습니다. 축하할 일일까요?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년 전 코스피는 얼마였습니까? 대략 3,000 정도였습니다. 3,000에서 4,500이면 50% 올랐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년 전 달러 환율은 얼마였습니까? 대략 1,1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입니다. 원화 가치가 3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코스피가 50% 올랐지만 원화 가치는 30% 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20% 정도만 오른 겁니다. 앞으로도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S&P 500 연평균 수익률 약 13%, 같은 기간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 약 5%, 10년입니다. 단기 변동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 약 5%, 10년입니다. 단기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 차이입니다. 미국 지수는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에 달합니다. 전쟁, 오일 쇼크, 금융위기 같은 온갖 위기 속에서도 결국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똑똑한 돈이 전부 미국으로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끝입니다. 이제 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 주식을 안 합니다. 대신 미국 지수 ETF를 합니다. VOO, SPY 혹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죠. 먼저 공정한 운동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블록딜로 개인을 털어먹는 구조적 약탈은 없습니다. SEC의 감시가 있고 집단소송 제도가 있고 주주 권리가 보호됩니다.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저 팔게요 하고 털고 나가도 개인은 손 놓고 당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랬다간 회사가 망합니다. 다음으로 재미없는 투자, 그래서 좋은 투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지수 ETF는 재미없습니다. 매매할 것도 없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재미없는 투자가 가장 본이 되는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투자는 뭡니까? 테마주 사서 하루에 10% 오르는 거. 급등주 잡아서 단기에 2배 만드는 거. 그 재미의 끝은 뭡니까? 계좌 반토막입니다. 재미없는 투자는 뭡니까? 지수 ETF 사놓고 10년 묵혀두는 거. 그 지루함의 끝은 뭡니까? 복리로 자산이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재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를 찾고 싶으면 게임을 하세요. 투자는 결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돌려받는 투자입니다. 한국 주식을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개별 종목 분석, 재무제표 읽기, 호재 악재 모니터링, 공시 확인, 차트 보기, 커뮤니티에서 의견 교환.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짧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그냥 쉴 수도 있습니다. 지수 ETF는 다릅니다. 사놓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S&P 500은 자동으로 망하는 기업을 빼고 성장하는 기업을 넣습니다. 당신이 애써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500개 기업 중 하나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499개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 기업을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씀드립니다.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해외 투자는 오히려 애국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그 돈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외환을 벌어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애국 아닙니까? 반대로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당신 개인의 부는 줄어들고 그만큼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애국은 마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게 진짜 애국입니다. 미국 주식은 세금 많이 떼잖아요. 환율 리스크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환율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해지가 됩니다.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오히려 달러 자산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들이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보다 작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4,500이든 5,000이든 그게 당신 계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제는 화려합니다. 모두가 춤추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바닥에는 술병과 쓰레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주머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장에서 뛸지를 고르는 게임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